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회로서 1차 시간 저희가 4차를 만날 건데 1차, 2차 오늘 1시간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까지를 저희가 문제점에 대한 어떤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선 방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그리고 다음 25일 날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언론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조례 같은 거를 제정할 수 있다면 시민이 참여하는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보자까지를 저희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조례까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일차는 내가 겪고 있는 시내버스의 현실과 진주 시내버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까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일차는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한 의견으로서 내가 원하는 조례에 담을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조례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퍼실리데이트 기법으로 다양한 의견을 도출, 확산하여서 현실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토론을 하고 문제 해결 방법에 접근을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기대 효과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고 해결안을 실행하는 계획까지를 저희가 할 텐데 우선 저희가 시내버스 현황에 대한 공유를 한번 하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다양한 생각들을 넣어보고 거기에 맞는 의견을 저희가 한번 도출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2019년 1월 달에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파업의 결과는 썩 좋지는 않았고 왜 싸웠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진주는 사실상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대강 아시죠? 모르시나요? 서울시가 준공영제 하죠.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하는 방식은 여기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를 한 대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70만원, 70만원. 예를 들어서 제가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로 행사를 간다 그러면 관광버스 회사랑 계약을 하시죠. 거기에 들어갈 때 100만원을 받기도 하고 80만원을 받기도 하는데 그걸 운송원가라고 합니다. 그걸 표준화시켜 놓은 것을 표준 운송원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인건비, 당연히 기름값, 차값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서울이 70몇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진주가 지금 58만 9천원, 6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약 10년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저 차가 서울에 있으나 진주에 있으나 버스 가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곳이 진주예요. 가장 비싼 차를 들고 와요. 사양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차량 비용을 생각하면 서울보다는 오히려 비싸다. 근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두 번째, 기름값은 서울이나 진주나 똑같습니다. CNG를 이용하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겠죠. 타이어값, 정비비, 임차료 오히려 진주가 비싸면 비쌌지 서울보다 쌀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운송원가는 왜 적을까?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그러면 10몇만원 차이가 서울과 진주시에서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차이다. 근데 그만큼 작게 주니까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인건비를 이렇게 작게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에 맞지 않아서 매년 한 9억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난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저희들 회사에 사람 뽑는다 그러면 오기는 많이 오시는데요. 나이가 많거나 음주 경력이 있거나 무면허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 실제로 저희가 뽑고 싶은 인재들이 오지 않고 임금이 작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몰리더라. 결국은 그게 서비스나 안전 문제로 바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거나 월급을 받으려면 많이 일을 해야지만 월급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30일이죠. 버스 운전기사들이 평균적으로 30일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데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게 좀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시내버스 정책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표가 뭐냐면 진주시가 2017년 6월달에 노선 개편을 하고 시민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설문조사를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라고 하니까 내놓은 게 예를 들면 공보 부족, 운행 간격, 노선 불편 쭉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개선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개선된 게 있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 아마 아까 설문조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정말로 이게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몇 가지나 될까?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시민들로부터 했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매년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내비 환경, 안전시설 쭉 하는데요. 아멘 평가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시내버스를 타서 체크를 하는 건데 보시면 앞서에는 운행 간격,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작 신주시는 그냥 버스 깨끗한지 버스 기사도 옷은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지 친절한지 이것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정책을 만들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진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버스 업체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민원 전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이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버스 노선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거 보시면 기가 찰 겁니다. 앞서 이거 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한다는 게 뭐였냐면 진주시의 노선 체계를 재개편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그게 핵심이 뭔지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20번 노선입니다. 이렇게 쭉 하죠. 121번 노선입니다. 노선이 다르죠, 앞서가고. 그죠? 그림이 다르죠? 자, 122번입니다. 123번, 124번, 125번, 126번. 야, 노선 기가 막히죠? 자, 근데 그 그림들을 제가 싹 다 모아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121번부터 126번까지가 전부 다 여기를 지나칩니다. 나머지는 뭐 1번은 여기 가고 2번은 여기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고 6번 가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저 120번대 노선 안에 120번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차들이 중급해서 다니는데 과연 사람들은 121번부터 6번까지는 이용하냐? 하세요? 안 하십니다. 노선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스 3개 노선 이상을 잘 안 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저 차를 타지 않고 120번대가 그냥 오기만 기다리거나 121번 오기만 기다리거나 하는 거죠. 여기에 무수하게 많은 차가 다니지만 사람들은 그걸 다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 비효율적이죠. 이걸 노선 중복도라고 합니다. 노선 개편을 했는데 이 노선 중복도가 워낙 심해가지고 노선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120번대만 그러냐 130번, 131번, 132번, 3번, 4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같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선 개편을 다시 하겠다라는 건 이런 중복 노선들을 효율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017년 6월 달에 노선 개편 이후에 과연 시내버스 정책은 변화가 있었는가? 하나라도. 시민들은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있었는가? 저는 이게 가장 의문이고요. 진주시가 제가 볼 때는 버스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게 변하지 않는 이상 과연 활성화가 이런 생각들이 가장 많이 들고 운영하면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게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근신대책위원회가 2019년 9월에 발족을 했는데 진주 시내 20개의 시민단체와 정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족하고 나서 그 표준운송원가팀, 조례제정팀, 노선팀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 그 위원들이 공부도 하고 좀 자료도 모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노선팀에 소속돼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가끔씩 버스를 타는 그냥 일반 시민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노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선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내야 되고, 그래서 급기야 저희 그 녹색 당원들이 좀 시내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버스에 관심 있는 우리 녹색 당원들 6명이 함께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시내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한 50여 차례 시내버스를 타면서 처음에 그 시내버스를 탈 때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해결책이 뭔가,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뭔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탔거든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은 지가슴 체계가 적합한가. 조금 전에 이경규 대표님이 말씀하신 120번, 21번, 22번 쭉 그 중복 노선 나오잖아요. 그것을 중복되지 않게 바꾸는 게 지간슴 체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에 이렇게 뼈가 있죠. 뼈가 있으면 목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저 척추에서 다리로 내려오죠. 요걸 지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지선이면 그 옆으로 우리 뼈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간선입니다. 이게 버스 노선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버스를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됩니다. 지선에서는 주요 노선 버스가 한 단이거든요. 저는 지금 251번을 타고 왔는데 251번 같은 그런 버스를 지선 노선 번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20번이라든지 그렇게 해놓고 그 옆으로 마을버스라든지 다른 동네로 나아가는 버스 노선을 따로 만들어서 한성을 해서 그 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게 이게 지간선 체계인데, 사실 이경규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버스 대책위에서도 진주는 이 지간선 체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진주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지간선 체계를 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또 춘천시에서 2020년도에 지간선 체계를 시작했는데 2019년도입니다. 19년도 말에 지간선 체계를 시작했는데 사실 좀 많은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춘천 같은 경우는 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켜보면서 과연 지간선 체계가 적합한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거 하고 그래서 특히 대곡이나 수곡이나 정촌 같은 그런 데는 한성을 지간선 체계를 잘 활용해서 그 버스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행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한성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쪽 방면으로 버스를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정촌 쪽은 우리가 좀 그 당시에 좀 여력이 부족해서 많이 타지는 못하고, 그리고 현재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반성 쪽에 가서 또 버스를 많이 타고 이렇게 하면서 환성에 대한 여론과 그리고 환승센터는 어디에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필요한가 이쪽으로 조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내버스에 대해 이야기하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 시내버스를 좀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럼 시내버스 하면 뭐가 가장 생각이 납니까? 예, 저는 사실 남포운전, 불침전, 특히 남포운전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 버스 기사님들도 좀 와 계실 것 같는데, 그래서 왜 버스를 타는 승객들은 시내버스 하면 불침전과 남포운전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이걸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버스를 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버스를 타고 조사하고 기사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시내버스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버스 기사님들은 왜 그렇게 또 불만이 많고 불평을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고, 또 하나가 버스 노선과 정류장 배치라든지 또는 운행 시간 이런 걸 결정할 때 실제로 그걸 결정하는 정책 기관자들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자들과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버스 노동자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모으고 얼마나 그걸 또 반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저상버스였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전국 각 도시에서는 저상버스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저상버스를 계속 늘려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진주시는 언제부턴가 저상버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곳은 수곡 쪽에는 전부 다 저상버스입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저상버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기사님들의 생각이 좀 다양했어요. 그리고 왜 진주에서는 저상버스를 더 이상 도입을 안 하는가. 그것도 현장에서 실제로 타봄으로써 알게 되고, 그리고 저상버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그 버스를 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탈비한가, 그것도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올해부터 진주에 저상버스가 많이 나온 거,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이 아십니까? 예, 전기 저상버스 지금 다니고 있죠. 120번, 130번 다니고 있죠. 올해 아마 12대인가 다시 도입했을 겁니다. 작년에 우리 대책위에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사실 했거든요. 기자회견 하자마자 진주시에서 저상버스를 확대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진주시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상버스 확대 계획을 세운 것 같는데, 진주시에서는 이전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진주시 관계자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어쨌든 뭐 계획되어 있었던 아니면 우리의 기자회견으로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상버스를 올해 12대를 우리가 12대가 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된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50회나 우리가 버스를 타면서 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자료로 남기고 좀 기록도 하고 해놓은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 오신 분들 나름대로 버스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려버리면은 토론하는데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그때 버스를 탔던 분들이 또 테이블에 좀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마 또 같이 의견을 나눌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결정 배경은 2017년 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 급격한 감소에 대한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시내버스가 진주에 이렇게 복잡하게 됐던 것은 95년도 이후부터 올라가는데요. 삼성교통과 신흥교통버스 회사 두 개의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진주와 진양통이 합쳐지면서 부산교통이 옛날에는 시외버스였는데 이 시내버스화 됩니다. 그러면서 노선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 버스 회사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좋은 노선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위주로만 버스가 다니려고 하죠. 그러면 손님이 별로 없는 이런 곳은 차도 안 들어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계속 왜곡되는 거죠. 노선이 시민들 위주로 짜여져야 되는데,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은 버스 회사 사장들 이해관계에 따라 짜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스 노선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많아졌는데, 시내버스 각 사장들의 양보를 받아내고 이해와 협조를 이렇게 해서 노선 개편을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주시가 중공영제를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중공영제 도입 배경은 가장 큰 것은 진주시가 노선 개편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중공영제 도입은 한 대당 운송원가를 다 줄 테니 노선은 진주시가 알아서 짜도록 해달라. 이게 서로 거래가 된 겁니다. 운송원가 맞춰줄 테니까 노선 다 내놔. 이겁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노선을 마음대로 개편할 수 있죠. 그래서 2017년도에 노선 개편을 하게 된 저게 중공영제의 첫 시작입니다. 근데 진주시는 지금 중공영제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끝까지 중공영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노선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삼성교통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선 개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진주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짜놨어요. 담당자 몇 명이 알아서 머리 굴려서 짰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버스 회사, 버스 기사들, 우리 의회, 시민단체들이 9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노선 개편 잘못됐다. 제가 손을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노선 개편을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훨씬 편리한 노선을 갖다가 만들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주시는 절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통정책 하나는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제가 지금 시위를 12년째 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미치고 팔다필 놀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연구회를 결성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듣는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버스 기사 실제로 이 전공제 제도가 2017년도에 도입되지 않았으면 진주 시내버스는 올해쯤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도입되고 나서 시내버스 손님이 확 줄었죠. 그러면 버스 회사들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진주는 2017년에 이미 도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버스 회사들이 걱정 없이 그냥 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적든 어찌됐든 정해진 노선을 잘 다니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예산을 제일위의 세부사업 시내버스 재정비용 233억 21년도 이렇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인데 나중에 정산하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고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이 투입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2018년 1111억인데 2017년 이전에는 7, 80억 정도 들어갔어요. 연간. 그런데 지금 233억 이런 돈이 이 정도 돈 투입했으면 시민들이 피부를 느껴줘야 되는 거죠. 돈 이만큼 썼는데 훨씬 더 편리하구나, 더 좋다.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돈이 새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대의 운송 하루에 버스 한 대가 운행되는 돈이 아까 58만 얼마나 그랬죠? 그럼 인건비가 제일 크게 차지합니다. 인건비를 책정해서 주면 회사가 그 인건비를 그대로 모범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사장이 인건비를 상당 부분 가치하고 뒤 호조를 넣고 있어요. 이런 지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 제기하면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주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노선 개편을 제대로 하고자 우리가 연대를 결성하게 됐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노선, 정류장 문제, 운행 환경, 시내버스의 독단 버스 행정 재차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저러한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조금 노력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을 듯한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는 문제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진주시의 버스 행정이 좀 독단적인 게 문제이지 않나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법조항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민하고
시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사가 뭐 때문에 시내버스 되게 문제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진주 시내버스 하면 뭐가 제일 문제야 했을 때 문제가 난폭운전, 불친절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사 입장에서 왜 난폭운전을 하고 불친절하게 운전을 하는지에 대한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게, 불법 주정차가 없으면 버스 기사들이 무리하게 차로 변경해가면서 지렁이처럼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진짜 보면 진주에 보면 버스 베이에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다가 도로 한가운데 차 세워놓고 손님들 싣고 태우고 해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 없으면 이렇게 옆에 돼 있는 뭐 배차시간 지키는 거, 불법 주정차 없으면 당연히 차 빨리 가겠죠. 그러면 배차시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승객이 앉기 전에 출발하자고 하는 것도, 불법 주정차 없으면 손님들 다 앉히고 출발해도 시간이 남아요. 근데 차들 피해 다닌다고 시간 다 합의하고 길 막고 있어가지고 못 지나가기 때문에 운행 시간이 자꾸 부족해지니까, 그에 따라서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일단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교육입니다. 왜 교육이냐면, 우리는 승무원 입장과 시민의 입장을 한번 알아보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첫째, 승객의 입장에서는, 승무원의 입장에서는 운행 시간이 너무 빡빡하니까 급하게 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고라든지 난폭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승무원의 입장에 보면 버스 정류장이 상당히 불편한 정류장이 많다. 그 중에서도 또 위험한 정류장이 있습니다. 위험한 정류장. 이게 사망사고가 몇 개 나는 정류장이, 특별하게 나는 정류장이 있어요. 이런 걸 좀 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 또 보면, 아까 우리 조원께서 출발 시간이 동작 차가 일정한 시간대 7대, 8대 같이 뭉쳐다니는 시간대가 있다. 이거는 시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의 교육이 뭐냐면, 승무원들의 자질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무원들이 승객을 응대하는 부분, 그 부분이 내 자질을 원해서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또 험한 말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 또 승객들도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좋은 말 안 나올 때가 운행할 스트레스야 시간적인 압박, 이런 부분이 쌓이다 보면 서로가 불꽃이 튀게 되면 서로가 많은 큰 소리가 나. 이 부분에 의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또 교육도 우리가 진주 시내는 노동자 자율관리 2개가 있는데 자체적인 교육을 해봤자 그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자체에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원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한들 교육 수준이 따라가지는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시청에서 민원이 정말 기사가 잘못했다면, 그 기사를 시청에서 일정 기간에 모아서 승객 응대라는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 또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운수사업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버스도 자격증에 대한 자격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걸 빗대어서 강제 조항을 해서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문제는 또 다르게 들으면 승객에 대한 교육이 뭐냐면, 승객의 운행자 불만 사항을 기사에 대한 불친절로 시청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지가 기분 나쁘다 해서 그냥 불친절, 난폭운전 그냥 신고해버립니다. 그러면 기사 입장에서는 가서 시청에 가든지 회사 본사에 들어가서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우리가 시청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조치를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안 나거든요. 피해는 고스란히 기사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다 버스 운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로 교육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보니까는 이제 뭐 이렇게 승객의 입장에서는 급제도, 난폭운전 이런 불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류장이 길다 짧다, 우리 집 앞에 버스가 왜 안 오냐, 바로 가는 버스가 없다, 이 다 노선 문제와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제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또 버스 기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내가 기다릴 때는 10분, 15분을 기다려서 버스를 타는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바쁘게 다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객과 운전자 입장에서 상충되는 게 결국 노선이 이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일단 토론을 해서 저희가 버스 체계 개선이 급선무다라고 했고 일단은 저희는 키워드를 이제 노선 정리, 노선 개편으로 정했는데 이제 우리가 노선을 개편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평상시에 타던 15번도 번호가 250번, 120번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인지하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버스 타고 있지만 예전 번호가 조금 더 간편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번호도 번호지만 이제 노선을 좀 분산시켜서 획일적으로 운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선적인 개선 방안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의견을 서원 개선했는데 이걸 다 읽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우리도 승객으로서 에티튜드를 가지고 기사님한테 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사님들도 승객한테 조금 더 말을 부드럽게 하고 하면 이제 민원도 없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